안녕하세요. 19년차 보험설계사 송팀장입니다. 보험은 몇 개가 있어야 할까요? 오늘은 보험은 3개면 됩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알찬 내용이 많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필요한 보험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보험 종류는 정말 많죠. 연금, 종신, CI, 변액, 유니버셜, 암, 치아, 치매, 간병, 실비, 상조, 화재, 어린이, 수술비, 운전자 등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도 매달 30만원, 50만원씩 보험료를 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보험 전문가인 저도 이렇게 10가지가 넘어가는 보험들을 다 가입한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매달 산정특례 진단비, 통화암 진단비, 5세대 암보험 등 새로운 특약과 상품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걸 매번 신규 상품 나올 때마다 계속 가입하실 건가요? 아니잖아요. 살아가면서 필수적인 보험은 딱 3가지 정도면 충분하고 그 외에는 선택적이거나 사실상 거의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보험으로 새는 돈을 확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지인이니까 믿음으로 아는 사람 말만 듣고 묻지도 따져보지도 않고 가입했다가 후회하시는 일은 절대 없으실 겁니다. 보험은 저축이나 재테크가 아닙니다. 명백한 지출 항목입니다. 한 달에 10만원짜리 보험을 가입한다면 20년간 납입시 무려 2,400만원입니다. 그럼 2,400만원짜리 상품을 상대의 얼굴만 보고 믿음으로만 가입하시는 건 아주 잘못된 선택이겠죠. 중간에 해지했다가 또 가입했다가 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보험은 바로 실손의료보험입니다. 즉 실비보험인데요. 많은 분들이 실비보험을 가지고 있지만 실비보험의 보장 영역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보상을 받으며 안 되는 건 무엇이고 실비보험의 개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실비보험은 무조건 첫 번째로 필요한 필수보험이다. 왜냐하면 실비보험으로 병원 치료비의 대부분이 커버되기 때문입니다. 수술비, 입원비, 약값, 도수치료, 물리치료, MRI, CT, MRA 등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나 치료 목적이 아닌 시술이 아니라면 대부분이 보장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암에 걸려서 받는 수술비까지도 보장되니 보험 중에서 가장 광범위한 보험이자 대부분의 질병과 상해에 대해 치료 목적이라면 실비로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비 청구하실 때 진료비 계산서를 떼서 청구하잖아요. 여기서 급여 본인 부담금, 전액 본인 부담금, 비급여 선택치료 외의 부분들을 다 실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급여 공단 부담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공단에서 처리되는 항목이고요. 나머지는 내 실비로 보장받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가입 시기별로 다르지만 작게는 70%에서 많게는 100% 전액을 보상해주기에 만약 중대질병으로 뇌출혈로 쓰러져 치료비가 급여로 3천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해봅시다. 내가 가진 실비가 4세대 실비라면 200만 원 정도만 본인 부담으로 처리하면 되고 진단비 보험이 있다면 진단비를 받아서 메꿔주면 되니 없어서는 안 될 필수보험입니다. 그럼 실비보험으로 모든 걸 커버하면 되니 다른 보험은 필요 없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실비는 내가 사용한 금액만큼 돌려받는 개념이고요. 진단비 같은 것을 따로 주지는 않습니다. 만약 암에 걸려서 1년간 일도 못하고 치료비를 쓴다면 이러한 부분은 실비로 커버가 안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두 번째 필수보험 3대 진단비 보험입니다. 3대 진단비는 암, 뇌, 심장질환으로 진단되면 진단비를 주는 보험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비는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3대 진단비 특약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3대 진단비 중 암인데요. 암 관련으로 보장받는 것 중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일반암 진단비입니다. 이건 꼭 체크하세요. 약관상 암 진단비는 일반암, 고해감, 소해감, 유사암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일반암 진단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유사암인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4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암들은 다 일반암에서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소해감인 전립선암, 방광암, 자궁암, 유방암도 보장하고 고해감인 백혈병, 뇌암, 골수암은 물론 희귀암, 비인도암 등 앞으로 생길 수 있는 특수암, 미래암, 희귀암까지 다 보장하는 것이 일반암 진단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1순위는 일반암 진단비, 그리고 유사암은 일반암의 20% 구성이 가능하니 유사암은 최대로 구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암 관련으로 지금까지 출시된 특약들이 굉장히 많죠. 고해감 진단비, 항암 치료비, 카티 항암 치료, 암 동원비, 암 입원비, 암 수술비, 암 산정 특례 진단비, 특정암 진단비, 전이암, 표적 치료, 통합암, 재진단암 등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중에서 꼭 필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할 내용이 있는데 실제로 서울 아산병원 2024년
통계를 보시게 되면 전체 암 환자 중에서 외래 암 환자분들이 약 100만 명 이상이고 입원 환자는 약 5만 명대입니다. 그리고 암 수술하는 비중이 1만 4천여 건이 넘고 항암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 비중이 약 30만 건이 넘어갑니다. 이 통계 자료만 보셔도 암보험 가입 시 추가적으로 뭘 준비하는 게 좋을지 이해가 되실 텐데요. 저희 채널에서 암 관련으로 추천드리는 것은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표적 암 치료비, 세기 조절 치료비, 양성자 치료비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추천을 드리냐면 표적 항암제는 암세포만 골라서 치료하는 최신 약물 치료법이고 면역 항암제는 암세포와 면역세포 사이 경로에 작용해서 암세포가 인체의 면역체계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더 잘 인식해서 공격할 수 있게 하는 최신 치료법입니다. 이것은 표적항암 치료에 비해서 2세대 치료법과 3세대 치료법을 보장하는 겁니다. 양성자 치료는 수소 원자핵인 양성자를 가속하여 암세포에 집중적으로 방사선을 조사하는 치료법입니다. 기존 X선 치료와 달리 양성자선은 목표 부위에서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방출하고 사라지는 특성을 지니며 이를 브래그 피크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정상 조직에 대한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하면서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습니다. 치료 사례를 보시면 양성자 치료로 간세포 암 치료 이후 우측 간의 종양과 간 문맥 종양 혈전이 호전되었고 국소 진행성 식도암으로 원발암과 림프절 전이가 양성자 치료와 화학요법을 동시 치료 3개월 후 완전히 사라졌으며 전립선 암 치료의 경우 전립선 특이 항원의 수치가 치료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치료 효과를 입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는 치료 목적에 최적화된 방사선 분포를 치료 부위에 전달하면서 주위 정상 조직에는 방사선 조사를 최소화시키는 목표를 컴퓨터를 이용한 역방향 치료 계획을 사용하여 구현하는 최첨단 방사선 치료입니다.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는 치료 목적에 최적화된 방사선 분포를 위하여 각각의 방사선 조사 영역을 수 미리미리 이내의 작은 조각들로 나누어 서로 다른 세기의 방사선을 전달할 수 있는 치료 계획을 수립한 후 방사선 조절 장치인 다이어 폴리메이터를 컴퓨터로 정밀하게 제어하여 계획된 방사선을 전달합니다. 이러한 최첨단 치료 기법을 통하여 종양 주변부의 정상 장기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종양 부위에만 집중적으로 방사선을 조사할 수 있어 안전하면서 효과적으로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는 두경부 종양, 전립선 암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밖에도 다양한 부위에서 그 적용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입자 치료는 탄소 입자를 이용한 방사선 치료의 하나로서 양성자 치료에 사용되는 수소 입자보다 12배 무거운 탄소 입자를 가속시켜 종양원을 조준해 파괴하는 치료 기법입니다. 기존 방사선 치료에 비해 두세 배 높은 치료 효과인 생물학적 효과, 세포 살상 능력을 보이기 때문에 난치암을 극복하기 위한 꿈의 암 치료기라 불리고 있습니다. 중입자 치료는 현존하는 최고의 암 치료 기법으로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부분의 암종에 적용 가능한 치료법입니다. 중입자 치료로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등 기존의 치료법으로 치료가 어려웠던 암종을 치료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둘째, 부작용이 현저히 적은 치료법입니다. 셋째, 치료기간이 짧아 환자 편의성이 높은 치료법입니다. 기존 방사선 치료의 경우 평균 25차례 치료가 시행되기 때문에 치료기간이 한 달 정도 소요되었지만 중입자 치료의 경우 평균 12차례 치료가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이 느끼는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암통원 비중이 높으니까 암통원 치료비를 준비하시는 것보다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를 추가하시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는 중입자 치료를 포함해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새로운 항암 치료들도 보장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뇌와 심장은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요? 뇌 심장 진단비에 대해서 설명하기에 앞서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에 대해 먼저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장기적인 고혈압은 뇌, 눈, 심장, 신장의 혈관을 손상시키고 뇌졸중, 협심증, 심근경색증, 실명, 신부전, 신부전 등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뇌졸중 즉 뇌경색 뇌출혈인 경우 고혈압의 합병증 가운데 가장 많이 발생하며 정상인보다 7배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뇌출혈은 고혈압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심근경색증, 협심증의 경우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발생하고요. 정상인보다 3배 많이 발생합니다. 고콜레스테롤 혈증은 혈액 내 콜레스테롤이 과도하여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의 뇌, 신경, 근육, 피부, 간, 창자, 심장 등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이는 세포막을 만드는 데 중요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호르몬, 비타민 D, 담즙산을 만드는 데 필요한데요. 그러나 혈액 내의 과도한 콜레스테롤은 동맥경화를 촉진합니다. 동맥
동맥경화는 지방, 특히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침착하여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춘기부터 진행하는 일종의 혈관 노화 현상인데요. 그러나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나 고혈압 등이 있으면 동맥경화 진행이 촉진됩니다. 또한 혈관 내경이 50% 이상 좁아지면 운동 시 흉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동맥경화는 허혈성 심장질환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의 만성 합병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심혈관계 질환 동맥경화증은 관에 다량의 콜레스테롤이 증가가 원인이 되어 동맥경화로 인하여 뇌출혈, 협심증, 심근경색, 당뇨병성 신증, 망막증 등이 올 수 있으며 뇌혈관 합병증은 뇌혈관이 막혀 혈액을 공급받지 못하는 부위에 뇌가 괴사하여 일으키는 뇌경색의 원인이며 감각장애나 운동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처럼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으로 오게 되는 합병증 등은 무서운 질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뇌 쪽부터 말씀드리면 뇌혈관 진단비가 있고 이 뇌혈관 진단비로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과거에 준비하셨던 분들은 보통 뇌출혈과 뇌졸중은 준비하신 분들이 많은데 뇌출혈만 있게 되면 기타 뇌혈관 질환, 뇌혈관 후유증, 뇌경색증이 보장이 안 되고 뇌졸중만 있다면 기타 뇌혈관 질환 등에 대해 보장을 못 받으니 꼭 뇌혈관 진단비를 구성해서 보장받으셔야 합니다. 심장 쪽의 경우 급성 심근경색만 준비한다면 좁은 보장 범위로 인해 보장이 안 되는 내용들이 많죠. 허혈성 심장은 가장 많이 진단받고 있는 협심증에 대한 보장하고 만성 허혈성 심장병도 보장합니다. 발작성 빈맥, 심장 세동 및 조동, 부정맥, 심부전 등은 심혈관 진단비에 보장하기는 하나 심혈관 진단비가 보험료가 높은 편이라서 허혈성 심장을 메인으로 두시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심혈관 진단비를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실비보험과 지금 말씀드린 3대 진단비 보험 이렇게만 준비를 하셔도 사실 보험은 충분합니다. 여기서 내가 조금 더 돈을 내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수술비 특약이다 배상책임 특약까지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정기보험인데요. 정기보험은 무조건 아니고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결혼을 했고 자녀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가 아니면 굳이 가입하실 필요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만약 가장이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자녀가 20대라고 가정해봅시다. 남겨질 배우자와 자녀가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정기보험이고 10년, 20년 이렇게 정해진 기간 동안 사망에 대해 보장받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생 보장받는 사망보험인 종신보험도 있긴 하지만 보험료가 많이 비싸기 때문에 정기보험으로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고려해 볼 수 있는 특약은 수술비와 배상책임 특약입니다. 실비보험에서도 수술비는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비보험은 입원을 했을 경우에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만약 입원이 아니라 6시간 미만으로 병원에 있어서 통원 처리가 된다면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만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실비는 유일한 단점이 있다고 한다면 현재 판매 중인 실비는 1년마다 보험료가 갱신이 되죠. 즉 매년 올라가고 90세까지 보장받고 싶다면 90세까지 내셔야 하고 100세까지 보장받고 싶다면 100세까지 내셔야 하는 겁니다. 60대 70대 분들의 경우 실비보험이 보험료가 20만 원씩 나가는데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들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4세대로 전환하시는 거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나중에 9세대 실비, 11세대 실비, 12세대 실비 등 지금과는 보장이 많이 바뀐 실비를 가입하게 될 수 있고 자기 부담금 비중도 40%, 50%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3대 진단비 종합보험에 수술비를 넣으면 비갱신형으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90세, 100세에 내는 게 아니라 가입 일자로부터 딱 20년만 내면 납입 끝나고 보장받으시면 되거든요. 그럼 실비보험의 대안으로 노후에 대한 걱정을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배상 책임을 추천하는 이유는 이렇게 부주의로 아랫집에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고 나의 반려견이 지나가던 행인을 물 수도 있는 거고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다른 사람은 노트북에 커피를 쏟을 수도 있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과 부딪혀 박살낸다든지 사람과 부딪힌다든지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의도치 않게 실수로 부순다든지 이렇게 타인에게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준 경우 법률상 배상 책임에 따른 손해를 한 사고당 1억 한도로 처리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설계하면 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비보험부터 보겠습니다. 30세, 40세 분들은 2만 원도 안 합니다. 50세 분들은 2만 원대 정도면 실비보험 준비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3대 진단비 보험에 수술비랑 배상 책임, 그리고 가성비 특약까지 구성한 종합보험 설계안입니다. 남자 기준부터 살펴보면 10살은 4210원, 20세는 61,100원, 30세는 81,290원, 40세는 94,850원, 50세는 122,200원입니다.
여자 기준으로는 10살은 34,180원, 20살은 54,310원, 30살은 76,480원, 40세는 89,570원, 50세는 103,600원입니다. 즉 30세분이 보험을 가입한다고 했을 때 종합보험 8만원대, 실비보험 만원대, 그럼 약 10만원 아래로 모든 보험 준비를 끝낼 수가 있는 거죠. 20대면 더 저렴해지겠죠. 40세, 50세면 10만원대로 충분히 보험 준비가 끝나는 겁니다. 절대 한 달에 30만원, 50만원씩 보험을 내고 싶어도 내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내시는 분들은 내 보험이 어딘가 한참 잘못됐구나 라고 생각하시고요. 보험 점검을 통해서 줄일 건 줄이고 부족한 건 채우셔도 50대가 아닌 이상 20만원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만 준비하셔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암, 뇌, 심장 3대 진단비, 항암 치료비, 수술비, 배상 책임, 입원비, 약제비, 도수 치료, MRI, MRA, 물리치료비까지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하시고 유지만 잘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특약을 수십 개씩 넣어야 그만큼 보장을 많이 받는 거 아닌가 착각을 하는데요. 보험을 잘 알면 알수록 보험을 많이 가입할 필요가 없구나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보여드린 설계안에서 기존 보험 내용과 그리고 가족력, 나의 경제 상황, 나의 경제 능력을 고려해서 첫 번째로는 월 납입 보험료를 얼마나 내겠다 정하셔서 납입 가능한 보험료에 대해서 보장을 정하는 겁니다. 능력이 되고 여유가 있다면 그리고 가족력으로 인해 걱정이 된다면 암을 5천이 아니라 1억을 넣어도 되고요. 2억을 구성하셔도 되고요. 가족 중에 당뇨, 고혈압, 고지혈 같은 혈관계통 질환이 있어서 걱정이 된다면 약값은 다 실비에서 보장을 하는 거고 그로 인한 합병증이 무서운 거니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를 좀 더 올려서 가입하면 됩니다. 나는 최소치만 준비를 하고 싶다면 그럼 진단비 등을 좀 더 낮춰서 보험료를 다운시키면 되는 겁니다. 보험은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을 대비하는 거라는 내용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험은 소비 지출로 계산하시고 절대 저축, 재테크 상품이 아니니까요. 과하게 준비하실 이유가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보험 가입하실 때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30여 개 이상의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러 회사들의 비료 설계 및 약관 분석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 불필요하게 많다고 느끼신다면 또는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점검해보세요. 상담 링크는 댓글창에 고정해 두었습니다. 누구보다 정확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